식당이나 공공시설에 들어가면 군복을 입은 사람을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전망 좋은 창가 자리로 정중하게 안내.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병 자원이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서 적정 병력 수준을 유지하는 문제는 우리 안보를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군대에 갈 젊은이는 부족해지는데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무 기간을 늘리든지 군 면제나 대체 복무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거나 없애든지 아니면 정년기 여성을 더 많이 받아들이든지 혹은 외국 용병을 수입하든지 이런 방법 말고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요? 여하튼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지 않아도 좋을 안보 환경을 만들 수만 있다면 당연히 그게 제일 좋겠죠. 그러나 북한의 위협은 지속되고 갈수록 국제정세는 군사적 대결과 전쟁 가능성이 최소한 낮아지지 않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수렴을 해서 국회나 연구기관 혹은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각종 토론회에 가서 또 의견을 반영하고 이런 국방제도 발전을 위한 조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런 병력 자원을 앞으로 어떻게 모집할까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절벽에 대비한 병역 정책을 만드는 것은 지금 이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한호 대한민국 성우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과 같이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못 박아놓고 징집 가능 인구에 발맞춰서 병력을 줄여나가는 것은 심각한 안보 불감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복무 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거 만만치 않은 반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병력을 36만 명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건 18개월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간 26만 명의 입대자가 필요하지요. 필요하지만 20세 기준의 군 입대 가용 인구는 2025년 기준으로 22만 명에 불과합니다. 필요한 병력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 복무 기간을 18개월에서 21개월로 그리고 24개월로 이거 순차적으로 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계산에 의하면 이대로 가면 2035년부터 매년 2만여 명씩 병력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한 겁니다. 이게 바로 성우 회장님이 우려한 병력 수 때문에 어거지로 병력을 병력 자원의 숫자 때문에 어거지로 병력을 감축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인 거죠. 국방부 측에서 계산한 바에 의하면 인구 절벽 가속화에 따라서 군 입대 가용 인구가 2040년 지금부터 17년 후잖아요. 현재의 절반 수준인 14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상비 병력 규모는 정예 인력 확보 관점에서 이제 부사관 위주로 확대해 나가자는 논의는 전부터 얘기가 있었지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부사관의 정년을 원칙적으로 보장을 해야 하겠지요. 정년을 보장해서 정당한 대우를 해 주어야 병력의 질과 숫자가 무리 없이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초급 간부들이 군대를 외면하고 떠나는 것은 연금 수에 가능한 장기 복무 선발도 잘 안 되고 당장 받는 월급도 병사로 다녀오는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좋은 것도 아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근무 환경, 처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당직 근무로 밤을 꼬박 새워 하루 근무를 하고 나면 10,000원짜리 한 장
달랑 지어주는데 이런 대접받고 지금 젊은이들이 몸을 바쳐서 군대 생활 하려고 하겠냐고요. 이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속이 상하려고 그래요. 미래에 부족한 병력 자원 충원을 위해서 남성 위주의 징집 가능 자원을 여성으로 확대하는 사회적 논의도 지금 당장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7, 80년대 사회 각 분야에 산업 인력을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던 각종 병역 특혜 제도는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병역 자원 확보 차원도 물론 있지만 최소한의 헌신과 희생의 과정을 거쳐서 사회에 진출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역 복무를 하지 않고 대체 복무로 병역을 필요하는 보충력은 사회복무요원, 옛날에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했어요. 이 사회복무요원이 한 5만 8천 명 정도 되는데요. 또 이 외에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그리고 전문 연구요원, 여기에다 양심적 대체 복무자 등 이런 것들을 모두 합치면 거의 10만 명 수준에 이릅니다. 이런 자원들도 이제 모두 확보를 해서 병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죠. 또 부족 자원을 채울 대안으로 첨단 무기 운용을 위한 기술 집약형 전투 부사관과 특기별 전문 병사, 그리고 여성 자원 입대 제도 등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사회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우리 국방을 설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예비군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준 직업 예비군으로 전환을 해서 병력과 부대 감소를 보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미래 병역 제도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예비역들의 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그 혁혁한 공을 세우고 톡톡히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비역뿐만 아니라 자원병력의 사례는 세계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휘자, 지휘관을 정예화해 놓으면 전시에 즉각 동원되거나 모집된 그 자원병력, 예비병력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사회에서 수행하던 컴퓨터 조작 능력, 정보 처리 능력, 드론 운용 능력, 그리고 관측, 지도를 보고 판단하는 능력, 각종 이런 능력들이 군에 와서 전투를 수행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의 양상이 과거의 모습하고 많이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필요한 많은 재능들과 기능들, 그런 역할들이 군에서 전투를 수행하는데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이 제도 설계를 잘 해놓으면 이런 미래의 인구 절벽 시대에 대비하는 좋은 방도가 또 거기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월급 많이 줘서 모병제를 도입하는 거예요. 이게 단방에 해결하는 건 참 좋긴 하지만 예산이 이제 문제겠죠. 최근에 서울신문에서 조사를 했더군요. 모병제 논의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인구 집단인 20대와 30대 청년들에게 모병제 성공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걸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층이 가장 강조한 것은 1번 처우 문제였습니다. 최소 중소기업 이상의 대우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지원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하겠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병장 월급 200만 원보다는 높은 수준이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군대가 최저소득층 출신들로만 채워지는 거, 이거 이른바 흑수저 집합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웬만큼 선호하는 직장 그룹으로 돼야만 군대가 성공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사람들이 군대에 자발적으로 가고 싶게 만들려면 거기다 추가적으로 얘기한 게
300만 원 정도는 지금 수준에서 줘야 한다는 거예요. 모병제 전환에 이제 물론 부정적인 의견도 있긴 합니다. 훈련병이나 예비군 처우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예산상 바로 모병제를 시행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니냐. 부사관 월급을 올려서 병사에서 부사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제시한 거지요. 군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핵심으로 꼽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애국페이, 열정페이, 그리고 적개심의 고치, 뭐 이런 방법으로 그동안 인력을 운용하던 방법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군인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는다면 입대를 기피하는 분위기는 개선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외국에서 국방무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거리에 나가면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모든 교통요금을 무료로 해줍니다. 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그렇게 대우를 하고 있어요. 또 식당이나 공공시설에 들어가면 군복을 입은 사람을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전망 좋은 창가 자리로 정중하게 안내를 합니다. 뭐 별거 아니지만 사회적인 합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자부심이 있지요. 자존감도 높고요. 군대 생활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과 같다는 인식이 생겨야 합니다. 병사들을 싼값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제값 주고 제대로 훈련시키는 게 낫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군이 변해야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밤을 새워가면서 아무도 지휘관 참모가 없는 상황에서 긴급조치, 응급조치, 병력관리 부담까지 안게 되는 당직 근무를 하고 나면 정말 녹초가 되는 것인데 이게 당직 근무 수당으로 10,000원을 주는 이런 군대 운영 이거 되겠습니까? 최소한 공공병원에서 당직 의사의 수준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이죠. 군대 당직 근무는 공무원들이 시설을 지키거나 긴급 전화를 받거나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거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밤을 새워 부대를 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간에 취약한 요인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군인들을 싸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를 확 바꿔야 합니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룹인데 사회에서 이런 대접을 해서야 우리 국방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사족입니다만은 공기처럼 혜택을 별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가 느낄지라도 없으면 죽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군 출신인데 군 출신으로서 군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송구한 마음입니다만은 그동안 많이 놓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의견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